안녕하세요. 아무 탈 없이 편안한지 인사하는 한국처럼 슬라맛, 인사할 때마다 상대방을 축복해주는 나라 인도네시아는 수도 자카르타, 총 인구 2억 7,352만 명, 87%가 이슬람교로 화폐는 인도네시아 루피아를 사용하죠.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의하면 지난 21일 기준 인도네시아는 누적 확진자 19,189명, 사망자 1,242명, 확진자 대비 사망자, 치명률이 6.5%대로 높은 편에 속하는데 코로나19 감독 대상 환자들 중에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사망자는 3,0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는 방역학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염 확산이 악화되고 치명률이 높아지는 데는 인도네시아의 취약한 보건 의료 체계와 터무니없이 저조한 인구 대비 병상 숫자 외에도 보건 전문가들은 자카르타의 나쁜 대기질 그리고 매우 높은 흡연율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흡연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로 15세 이상 남성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흡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입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한국보다 늦게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하더니 5월 후반을 향해 가는 현재까지도 아직 확산세를 잡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백신이 나올 때까지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뉴 노멀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하며 장기전 태세의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인구 1,000만 명으로 인도네시아 수도이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곳 자카르타에서는 5월 중순까지로 예정됐던 준봉쇄 조치를 오는 6월 4일까지 2주 더 연장하는가 하면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트 타임즈에 의하면 자카르타에서는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는데 이를 어길 시 처음 적발되면 서면 경고로 끝나지만 두 번째 적발 시 규칙 위반자임을 나타내는 일명 벌칙 조끼를 입고 공중 화장실 등의 공중시설을 청소하는 벌칙이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위반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취지로 앞으로 다가오는 르바란 기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슬람에서는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을 하는 한 달간의 라마단 의식이 끝나면 연간 최대 명절인 르바란을 즐기는데 이 기간에는 귀향길에 오르는 인도네시아인들이 대폭 많아집니다. 중국의 춘절과 유사한데 열흘 이상 지속되는 르바란 연휴 기간에는 통상 2,500만 명 정도가 귀향길에 오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는 것을 막고자 르바란 명절 기간에 귀향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행동을 강제로 막는 데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듯이 지난 16일 CNN 인도네시아는 금지된 귀향길에 오르는 인도네시아인들의 사례를 보도해 화제가 됐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처럼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사례였는데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 미니버스에 몸을 숨기고 다시 그 미니버스를 견인차 위에 싣고 이동하다가 적발된 것이죠. 이 작전으로 몰래 고향으로 가다가 적발된 8명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벌금을 물고 다시 돌아가야 했는데 단순히 강압적으로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매력을 통해 자발적 동의를 구하는 소프트 파워, 즉 문화적 영향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깜짝 뮤직비디오 한 편을 제작해 발표했습니다. 지난 21일 현지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55초 길이의 이 뮤직비디오에는 놀랍게도 인도네시아 장관들이 직접 출연해 무딕을 하지 말라, 무딕이 없어도 여전히 재밌다 고 전하며 큰 웃음과 함께 사람들이 이번 귀향을 단념해 주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여기서 무딕은 명절 기간 동안 귀향하는 것을 뜻하는데 일부 네티즌들은 뮤직비디오에서 음정, 박자 등은 완전 무시됐지만 열심히 노래하는 장관들의 애쓰는 모습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도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의료 물품의 극심한 부족을 겪고 있어 방호복과 같은 의료 물품의 수출을 금지한 가운데 최근 중국을 제치고 한국과 손을 잡고 예외적으로 방호복 공동 생산 방안을 함께 구축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데에는 크게 3가지가 작용했는데 하나는 한국산 의료 물품의 압도적으로 우수한 품질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 기업들의 의료 물품 기부 행렬입니다. 그 예로 포스코 그룹은 인도네시아에서 지진, 쓰나미 등의 재해를 겪을 때마다 긴급 구호 성금을 인니 정부에 기부해왔고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에도 진단키트와 마스크 등 100만 달러 상당의 의료 물품을 기부했습니다. KTNG에서도 1억 원 상당의 진단키트를 지원했고 우리은행의 경우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우리소다라 은행을 통해 의료진들을 위한 방호복 5,000벌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이 아닌 한국을 택한 마지막 한 가지 요소는 바로 현지에 진출한 한인들의 힘이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현지인 50만 명 이상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한인 봉제업체 300여 곳이 그 주인공으로 인도네시아 사회와 문화에 잘 스며들어 현지에서 높은 친화
친화력을 보였죠. 이번 공동 생산 체제는 우선 한국으로부터 원단을 들여와 허가받은 한인 봉제 업체가 방호복 생산을 맡아 완성품 중 일부는 다시 한국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사들이는 방식으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맺어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가 더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인 봉제업체 300여 곳 중 한 업체의 대표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통 한 달 이상 걸리는 서류 작업들이 이번에는 단 하루 만에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했다 라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한국에 대한 높은 신뢰 덕분에 한인 봉제업체들이 차례차례 방호복 생산 및 유통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국회의 함다니 전 의원은 정부가 한국을 코로나19 국제협력의 본보기로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있어 한국의 도움은 그 어느 때보다 귀하고 값지다. 향후 양국의 협력은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지난 20일부터 한국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등교하기 시작했는데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방역으로 성공적인 개학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킹이었습니다. 오후 6시께 시작돼 자정까지 계속됐으며 총 광수량은 203.2mm로 집계됐다. 이 폭풍은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에만 92.1mm의 물을 쏟아 부어 1시간당 총광우량 기록을 세웠다. 이번 폭우의 열대성 저기압대, 기압골, 그리고 몬순의 복합적인 영향의 결과였다고 기상관측소는 설명했다. 12구역, 7구역, 4구역, 투덕구역, 빈탄구역, 고밥의 여러 거리는 폭우로 심각한 침수를 겪었다. 한편 침수된 거리에 고장난 모터바이크와 자동차를 밀치는 통근자들의 사진은 소셜미디어를 장식했다. 피해 지역 주택에도 많은 양의 빗물이 들어와 가구와 가전제품이 피해를 입었다. 남부 기상대는 금요일에도 호치민시를 비롯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는 계속될 것이지만 토요일에는 강우량이 줄어들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다시 강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보했다. 베트남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서 고교 졸업시험 방역 올인. 베트남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9에서 10일 고교 졸업시험을 치르기로 해 보건당국이 방역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9에서 10일 이틀간 전국에서 90만 명이 넘는 고3 학생과 재수생이 고교 졸업시험을 치른다. 베트남에서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고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 성적을 바탕으로 대학에 지원하기 때문에 한국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비슷한 비중을 갖는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베트남 중부 유명 관광지 다낭시에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된 코로나19 국내 감염이 13개 지역으로 확산해 보건당국이 8일 구사장별로 진행되는 예비 소집부터 방역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고사장 안팎을 소독하고 입구에서 일일이 발열 체크를 한 뒤 수험생을 입장시키기로 했으며 손소독제 사용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당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수험생이나 감독관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임시 격리실도 마련했다. 또 최근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사실상 봉쇄된 다낭시와 인근 꽝남성에서는 시험을 무기한 연기했고 지방정부별로 확진자와 시간접적으로 접촉했거나 기침 등 증상이 있는 수험생의 시험을 연기하거나 별도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한편 지난 3에서 4월 코로나19 1차 확산 당시 생계난을 겪는 소외계층을 위해 무료 쌀 배급기인 쌀 ATM을 선보였던 호치민시 시민 후앙 또한 아인시가 이번에는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는 기계인 마스크 ATM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이 기계가 앞에 있는 사람의 동작을 감지하면 원거리에 있는 자원봉사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마스크를 내보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인시는 또 다낭의 쌀 ATM을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일간 또이제가 전했다. 격리 호텔들의 2주간 격리 비용은 평균 $583. 시관광부에 따르면 6일 현재 총 371명이 호치민의 3에서 5성급 호텔의 격리 비용을 지불했다. 이들은 대부분 호치민시에 이를 위한 투자자, 기술 전문가, 숙련 노동자, 사업 관리자 등이다.
1, 4, 5, 7구역, 탄빈구역, 건재구역의 8개 호텔이 유료 격리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총 1485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이들 호텔의 14일의 격리 기간 1인당 평균 1350만 동의 비용이 든다. 베트남은 현지 기업의 중원 부족에 따른 인력 수입에 나서면서 전문가와 외국인 노동자들이 호치민시에 더 많이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절차에 따라 우선 베트남 공안부 산하 출입국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보건부는 이 입국자들이 지역격리 시설로 이송되기 전에 탄손야 국제공항에서 철저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할 것이다. 모두 COVID-19에 대해 검사될 것이다. 베트남 국가관광청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25개 지역의 207개 숙박시설이 유료 격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승인되었다. 이들 시설은 총 18,486개의 객실과 23,248개의 침대를 제공한다. 베트남은 현재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했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지역에서 입국한 17만 8,451명을 격리 조치 중이다. 베트남은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3월부터 외국인들에게 국경을 봉쇄해왔다. 높은 실업률 경제의 어두운 측면. 호치민 국세청은 신규 폐업한 1만 9천여 개 사업장 가운데 식품, 도소매품 서비스업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산업단지도 실업의 물결은 예외가 아니다. 호치민시 번영의 상징으로 꼽히는 벤탄 시장은 올해 50%가 넘는 노점이 문을 닫아야 하는 등 침울한 분위기이다. 국제선 운항이 금지되면서 주요 고객인 외국인 방문객은 한 명도 없었다. 한국인 거주자가 많은 푸미흥 도시 지역도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고 상점 주인은 집주인에게 돌려주면서 한산해졌다. 도매상, 레스토랑, 식당, 호텔, 미용실 등이 즐비한 번화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 여행자가 언제 돌아올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가게들이 문을 닫지는 않았다. 패션숍, FB숍, 숙박, 여행사 업종은 영업을 중단했다. QME 조사에 따르면 레스토랑과 식당은 매일 시장에 등장하는 브랜드가 늘어나면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 현재까지 식당 수가 16%나 줄어든 것은 브랜드가 많이 문을 닫은 탓도 있다. 호치민 국세청은 H1에서 1만 9천 개의 사업장이 영업을 중단했다고 보고했다. 이 가운데 3,491개 업소가 해산되고 7,193개 업소가 영업정지, 3,397개 업소가 등록된 주소지를 떠났다. 이들은 대부분 전체 사업체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 사업자와 3에서 9년간 운영해온 사업자로 51.6%를 차지한다. 도소매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제조업, 건설업, 부동산업 순이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H1의 숙박, 음식 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1% 감소한 반면 지난해는 전년 대비 10.2% 증가했다고 밝혔다. 1년의 사업장의 폐쇄는 통계청의 실업률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다. 실업률은 H1에서 2.26%로 2019년에 1.9%